여러분, 평소에 무심코 하는 평범한 일상 행동들이 우리 뇌에 조용히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드릴 말씀은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습관들, 심지어 어떤 것들은 생산적이다라고 여겨지는 습관들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그런 습관 6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적어도 한 가지는 여러분의 하루 일과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들 겁니다. 우리 뇌는 놀라울 만큼 복잡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취약한 기관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생활 방식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죠. 이 과정을 뇌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연한 특성 때문에 부정적인 요인에도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이 바로 내일의 여러분 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어르신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요, 사실 가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쉬운 건데요. 바로 잠 부족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일 때문에 혹은 밤늦게까지 재미있는 드라마 보느라 잠을 줄여본 적 없겠습니까? 대부분 괜찮아, 주말에 몰아서 자면 되지 뭐 하고 가볍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 뇌에 관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뇌를 활기 넘치는 대도시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낮 동안 뇌는 활동하면서 독성 단백질 같은 엄청난 양의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이 들면 이 도시의 거리에는 특별한 청소부가 출동합니다. 이 시스템을 바로 뇌 림프계라고 부릅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 세포들이 살짝 수축하면서 그 틈으로 뇌척수액이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이 뇌척수액이 하루 동안 쌓인 모든 노폐물을 말끔히 씻어내는 거죠. 말 그대로 세포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대청소인 셈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에 깨끗하게 씻겨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독소 중 하나가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인데요. 과학자들은 이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규칙적으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이 청소부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 노폐물은 날마다 계속 쌓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노폐물이 쌓이면 당장은 머리가 맑지 않고 멍한 느낌, 쉽게 짜증이 나거나 집중하기 어려운 문제로 나타나죠. 문득 떠오르는 단어가 입 안에서 맴돌기만 하고 밖으로 나오지 않을 때의 답답한 느낌, 다들 경험해 보셨죠? 그것은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자기 노폐물 속에서 말 그대로 숨막혀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매일 밤 충분하고 깊은 잠을 주무시는 것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우리 뇌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생명 유지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식탁에 놓인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두 번째 습관은 바로 우리가 달콤하고 가공이 많이 된 음식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침엔 크루아상, 간식으론 달콤한 요구르트, 저녁엔 피자. 왠지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몸매를 걱정하지만 정작 우리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탕 함량이 높은 음식을 드실 때마다 우리 몸, 특히 뇌에서는 강력한 염증 반응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작지만 끊임없이 타오르는 작은 불씨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장 뜨겁게 타오르진 않지만 주변의 모든 것을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여기서 손상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뇌세포와 이를 둘러싸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들입니다. 바로 이 불씨가 이른바 머리가 맑지 않은 상태, 즉 뇌 안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무기력함을 느끼고 생각들이 잘 정리되지 않으며
간단한 일조차 어렵게 느껴질 때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SOS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뇌의 소중한 에너지가 이 만성적인 염증과 싸우는데 소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식단은 치매 발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사실 여분의 디저트 하나하나가 언젠가는 여러분을 소중한 기억으로부터 분리시킬 벽돌 한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사과와 사탕 중 무엇을 고를지 망설일 때 여러분은 단순히 위장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에도 영양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흔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건강을 조용히 해치는 주범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는 기차를 놓칠 뻔했을 때처럼 순간적으로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런 짧은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마감 기한, 돈 문제, 복잡한 인간관계 등에서 오는 지치지 않는 마치 배경음악처럼 깔려있는 지속적인 긴장감을 뜻합니다. 우리 뇌는 실제 몸을 위협하는 위험과 직장 상사의 화난 메일 같은 것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뇌는 이 둘 모두를 똑같이 위험 신호라고 인식합니다. 이 위험 신호에 반응해서 우리 몸의 부신이라는 곳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코르티솔은 적당량이 분비될 때는 몸의 힘을 끌어모으고 정신을 집중하게 하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그치지 않고 계속될 때 코르티솔 수치는 계속해서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많아진 코르티솔은 우리 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해마에 아주 해로운 도구로 작용합니다. 해마는 우리 몸에서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사령탑입니다.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고 오래된 기억들을 잘 보살피는 정원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런데 이 과도한 코르티솔은 이 소중한 정원사에게 마치 산성비와 같습니다. 뇌세포 간의 중요한 연결고리들을 손상시키고 망가뜨리며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해마의 크기가 실제로 줄어들고 위축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스트레스가 극심한 시기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너무 어렵고 예전 일들을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피곤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가 실제로 물리적인 손상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트레스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네 번째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현대 기술 시대에 진짜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제가 말하는 고립은 깊은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소셜미디어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정작 속으로는 엄청난 외로움을 느끼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다고 해도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는 대면 교류가 완전히 없다면 우리 뇌에는 위험 신호가 됩니다. 우리 뇌는 본래 사회적인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년의 진화를 통해 뇌는 집단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고 말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직접적인 만남 없이 지내면 뇌는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세상을 더 적대적인 곳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는 앞서 이야기했던 만성 스트레스를 심화시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대면 교류, 즉 직접적인 소통은 어쩌면 뇌의 가장 훌륭하고 종합적인 훈련일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대화 하나에도 수십 가지 뇌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분석하고 비언어적 신호를 읽어내며 필요한 정보를 떠올리기 위해 기억력을 동원하고
적절한 답변을 구성하기 위해 전전두엽을 사용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뇌 뉴런을 위한 최고의 피트니스입니다. 이런 기회를 스스로 멀리하면 뇌는 필요한 자극을 받지 못하고 마치 운동하지 않는 근육처럼 점차 위축되고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손에서 떠나지 않는 5번째 습관은 바로 소셜미디어 피드를 끝없이 무심코 넘기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걸 쉬는 것, 머리 좀 식히는 것, 아니면 그냥 5분만 때우는 것이라고 변명하곤 하지요. 하지만 사실 그 순간 우리는 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뇌를 현대 사회의 가장 교활한 함정 중 하나로 몰아넣는 셈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뇌는 새로운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소셜미디어 피드라는 건 끝없이 새로운 정보를 쏟아내는 컨베이어 벨트와 같습니다. 게시물 하나, 영상 하나, 좋아요 하나하나가 바로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을 미세하게 터뜨리는 자극이 됩니다. 뇌는 그렇게 얻는 빠른 보상에 길들여져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갈구하게 되죠. 이건 마치 신경세포를 위한 패스트푸드와 같습니다. 빠르고 즐겁지만 중독성이 강할 뿐 지적 영양가는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바로 가장 큰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짧고 자극적인 정보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데 익숙해진 뇌는 점차 깊고 지속적인 집중력을 잃게 됩니다. 이는 마치 근육을 짧고 순간적인 움직임으로만 훈련시키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그 근육은 길고 꾸준한 지구력을 요하는 작업에는 전혀 쓸모없어지고 말죠. 그 결과 책 몇 쪽을 읽거나 어려운 영화를 끊김없이 끝까지 보거나 혹은 어떤 업무에 온전히 몰두하는 것이 진정한 도전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뇌를 피상적이고 산만한 상태로 길들이는 셈입니다. 자, 6번째 습관입니다. 겉으로는 머리 쓰는 활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뇌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습관인데요. 바로 오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시간이고 어려운 문제를 풀거나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외국어를 배우면서 뇌를 단련하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 뇌에 독이 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인의 뇌는 우리 몸무게의 겨우 2% 정도밖에 안 되지만 몸으로 들어오는 전체 산소와 포도당의 무려 20%를 소모합니다. 뇌는 이렇게 엄청나게 배고픈 기관인데요. 그렇다면 이 음식을 뇌에 누가 날라다 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혈액순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시간씩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마치 고성능 스포츠카에 질 낮은 연료를 넣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차가 움직이기는 하겠지만 제대로 된 힘을 내지 못하고 금방 고장이 나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더 중요한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몸을 활발하게 움직일 때 우리 몸에서 특별한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름하여 뇌유래 신경영양인자, 줄여서 BDNF라고 부릅니다. 과학자들은 이 BDNF를 뇌 신경세포를 위한 영양제라고 부릅니다. 이 단백질은 새로운 신경세포가 자라도록 돕고 기존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을 튼튼하게 해주며 뇌가 늙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앉아만 있다면 스스로 뇌에 이 소중한 영양제를 공급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결국 뇌를 서서히 시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수면 부족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흔하고도 위험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말에 몰아자면 괜찮다고 진심으로 믿으시죠.
평일 내내 과로하며 5시간만 자고는 토요일에 점심때까지 늦잠을 자면 그동안 쌓인 피로가 다 풀리고 몸의 균형이 회복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약 복용을 놓쳤다면 다음날 2배로 복용해서 만회하려 하시겠습니까?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내부 청소 시스템인 글림프 시스템은 밤에만, 그것도 아주 엄격하게 정해진 시간에 작동합니다. 밤에 이 청소 시간을 놓칠 때마다 뇌에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제대로 배출되지 못한 독소들은 그냥 사라지지 않고 뇌 속에 남아 계속 쌓이게 됩니다. 더욱이 주말에 몰아자려는 시도는 우리 몸의 생체 시계, 즉 일주기 리듬을 심하게 흐트러뜨립니다. 그 결과 일요일 밤에는 잠들기 더 어려워지고 결국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잠이 부족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뇌는 빚을 갚을 수 있는 은행 계좌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정성껏 가꾸고 돌봐야 하는 정원과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 또 다른 아주 불편한 혹은 좋지 않은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해마를 손상시킨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스트레스에는 또 다른 아주 교활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뇌에서 가장 발달했고 가장 인간다운 부분의 기능을 문자 그대로 꺼버린다는 겁니다. 바로 전전두엽 피질을 말하는 거죠. 전전두엽 피질은 우리 뇌의 총사령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계획을 세우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며 스스로를 다스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뇌가 스트레스로 인해 싸울 것이냐, 도망칠 것이냐 하는 비상 상황에 놓이면 뇌는 지금은 깊이 생각할 때가 아니다 라고 판단합니다. 당장 빠르고 본능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뇌는 생각하는 전전두엽 피질에서 모든 자원을 빼서 편도체처럼 더 원시적이고 감정적인 중심부로 보내버립니다. 이것이 실생활에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우리가 더 충동적이 되고 쉽게 짜증을 내며 위험한 결정을 내리기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래서 힘든 하루를 보낸 후에 가족에게 화를 내거나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이나 술에 손을 대거나 혹은 덜컥 큰 돈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뇌의 총사령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셈이나 다름없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를 더욱 키우는 안 좋은 결정을 반복하게 되고 결국 이 악순환의 굴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중에서 가장 해로운 습관은 뭘까요? 잠 부족일까요? 스트레스일까요? 아니면 설탕일까요? 놀랍게도 우리 뇌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가장 해로운 습관은 이 중 어느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조합이었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잠을 충분히 못 주무시면 에너지를 얻기 위해 단 것을 찾게 됩니다. 단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이는 불안감을 유발하여 스트레스를 더욱 키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거나 운동할 기운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 화면을 몇 시간이고 넘기게 되죠. 이것은 단순히 몇 가지 개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자 끝없이 반복되는 악순환입니다. 마치 헤어나올 수 없는 덫처럼요. 이러한 습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뇌를 치유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걸음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인지와 자각으로 귀결됩니다. 우리 뇌는 놀라운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기회를 주기만 한다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15분 일찍 잠자리에 드시는 것부터요. 디저트 하나를 과일로 바꾸어 보시거나요. 버스 대신 한 정거장이라도 걸어보는 건 어떠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이 나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습관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뜻밖이었거나 혹은 가장 공감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